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가 이제 2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개월 넘어서고 있고, 또 국회 가방위원이 활동을 시작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2개월. 그동안 물론 한 1개월 정도는 민주당이 방송장악사법에 골몰해서 그랬지만,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국회는 AI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어떤 논의나 어떤 입법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당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간사로서 매우 송구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지금 오로지 지난 2개월 동안 MBC 이사진을 둘러싼 이런 MBC 이사진을 임기가 단 MBC 이사진을 경질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개월 동안 방통위를 압박하고 또 방송법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AI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의 운명이 걸린 AI 관련 지원 입법이나 또 AI가 빚어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입법 노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AI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중국 같은 곳에서 지금 각국의 정말 미래가 걸린, 국가적 장래가 걸린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만 이 문제에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어서 마치 모래밭에 고개를 파묻고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또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 네. 조금 추가로 네. 과방위가 아무튼 방송관계 정쟁으로 지금 정책심의나 입법위원 지금 방해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지금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송관계 정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법 둘러싼 그렇죠. 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네. 7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제적인 공영방송의 표준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BBC입니다. 또 NHK, 또 지금 우리 언노련, 우리 민노총 산하 언노련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독일식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근데 다 살펴보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BBC에서부터 대개는 그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 그걸 관리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이 관리 책임을 주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서 그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방송체계법이 전부 유럽과 미국의 체제랑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7년인데 다수당이면서 여당일 때 그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고, 제가 했던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야당이 이렇게 MBC 박문진 이사진이 임기가 다해도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송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의 보도가 누구 편을 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믿음, 또 작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방송법이 치열한 논란을 빚었는데, 방송 지배 구조는 죄가 없습니다. 그건 국제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러면 당장의 자기 모순이, 왜 민주당은 자기들이 집권당인 시절에 안 했습니까? 믿는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국회의 제의도 요구하지 않을 텐데 왜 안 했습니까? 자기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 국제 표준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공정보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NHK, 또 BBC, 유럽의 공영방송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공정보도에 대한 준칙입니다.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 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의 FCC라든가 미국 FCC가 우리나라 방통위랑 똑같습니다. 방통위원도 5명이고 거기는 오히려 대통령이 다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2명,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정해져 있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FCC 공영바도 이 방송보도 준칙의 특치 정치 프로그램은 공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정성 면에 있어서 MBC가 지난 수년간 해왔던 보도가 공정합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허위 조작 뉴스로 밝혀진 허위 조작 뉴스를 아무런 검증이라든가 노력 없이 여과 없이 방송합니다. 팩트체크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이나 유럽의 공영방송에서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보도 시간이라든가 또 보도의 내용도 정말 보나파이드, 라틴어로 하면 보나피데 해서 거기에 속임수가 없고 거기에 다른 계산이 없고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언론인의 충실한 의지가 반영된 게 보나파이드입니다. 그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지난번에 그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할 때 자신들은 녹취록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도 실제로 그 다음 뉴스에는 자막에 이재명의 방송 토론을 집어넣습니다. 왜 커피 타줬습니까? 그럽니다. 이런 미필적 고의, 그리고 보나파이드 정신에 보나피데, 진실로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집착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러면은 방송이 공정하면 됩니다. 방송은 누구에게나 비판해야 됩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5대5로 보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균형 잡게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로 해법을 해야지 방송보도 이 둘러싼 법은 헌법에 따라서 우리 당이 절대로 거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면 국회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헌법에는 공연히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회에 합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말인데 헌법에 보면은요. 헌법에는 국회 조항에서 국회가 3장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방법, 또 국회가 회의를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을 제출할 수 있고 53조는 국회가 의결된 법률은 정부에 적용돼 15일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러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안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의결입니다. 이 제2 요구권입니다. 이 제2 요구는 여당한테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회와 정부가 입법부가 행정부가 충돌하면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근데 우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서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입법부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그 제의 요구는 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면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민주당은 자기들이 단순 다수결로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헌법의 정신은 100석 이상 가진 소수당은 여기에 대해 제2 요구권을 통해서 재의결권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헌법의 장치입니다. 이 헌법의 장치에 따라서 우리는 재의결을 대통령이 요구를 할 것이고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해 오면은 제의를 해서 다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부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겠지만 이게 국민의 방송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의 방송입니까? 저는 감히 이야기하자 노영 방송입니다. MBC의 경우를 보면은 MBC 사장부터 전부 MBC 노조 출신입니다. MBC 보도국의 절대 다수가 95% 이상이 제1노조원들인 간부들조차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ILO 규정에도 위반될 정도고 사실은 ILO의 조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노조가 벌이는 야만적 행위는
이미 고발될 테고 앞으로도 계속 고발될 것입니다. 이미 이 사안은 지금 법원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곧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노조도 다른 노조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장악사법에 보면은 방송종사자가 16명이 방송종사자, 방송 관련자가 16명으로 국회가 구성한 5명과 함께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내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영국이라든가 BBC 영국, NHK 일본, 또 뭐 PBS의 미국 다 없습니다. 근데 유럽이 41명인데 유럽은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18개 연방의 대표, 즉 주지사, 다음에 각계 대표, 가톨릭, 개신교, 또 우리 같은 불교가 들어가야겠죠. 다음에 경총, 노총, 언노래는 1명 정도 들어갑니다. 41명 중에. 그런데 방송 노조가 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 종사자들이 16명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힘을 받았습니까? 아무 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누굽니까?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방송 종사자 6명은 누굽니까? 거기는 왜 그러면 작가 노조는 없습니까? 비정규직을 차별합니까? 이 꼭 써주세요. 이 위헌적입니다. 방송 종사자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고 국민의 대표하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걸 우깁니다. 가장 극적인 모순은 EBS법입니다. EBS법도 EBS 노조도 절대다수가 직원 중에 절대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입니다. 노조입니다. 근데 그러면 교육방송은 일반 시사 제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방송 편성을 하죠. 국민 교육을 위해서. 교육방송 편성을 하려면 그 원리대로라면은 교육 종사자들이 그러면은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16명이 전부 방송 종사자입니다. 이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언노련 민노총 언론노조가 좌우하는 데서 그 입맛대로 역사 사탐을 편성하고 그 입맛대로 역사를 배우고 그럴 생각입니까? 절대로 이건 뭐 국민들 뜻이 어긋나고 또 그 방송 종사자의 평등권도 침해하는 겁니다. 왜 배우 노조는 없습니까? 왜 작가 노조는 없습니까? 왜 성우 노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방송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언노령이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 종사자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즉각 폐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지적하신 우주항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달 탐사 문제, 아르미테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부 예산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따질 겁니다. 그럼 더 심각한 것은 지난 정부에 저는 이 문제를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는 것이 당시에 제가 경남도당 위원장일 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우주 탐사 계획과 우주 경제의 창달을 위해서 대전에는 우주 항공 연구 기능, 그다음에 전남 고흥에는 발사 기지와 발사 여러 가지 시설과 또 기능, 그다음에 경남에는 특히 사천에는 지금 경남은 우주 발사체, 우주 항공 산업의 60~70%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항공산업, 우주 항공산업 60~70%가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당의 공약이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주 경제는 삼각체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고흥, 대전은 다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경남의 우주항공청만 설립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그 거치 문제를 우주항공청 문제랑 연결시켰습니다. 방송 3법 개정 문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전을 안 시켰습니다. 우선에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 지배 구조에 민주당이 집착할 것 같으면은 방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도 지금 뭐 이렇게 어줍잖은 제안을 낼 게 아니라 진정 걱정한다면은 국회의장이 방송 중립 혹은 공영방송 정착을 위한 방송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르테미스 문제 그리고 R&D 지원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D 지원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이번에 8월 8일 날 곧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묻고 우리 정부의 의지를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특히 새로 취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정책 관련한 꼭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굉장히 탈원전 정책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원전 다시 해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기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원전 여야간 정책 방향성이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네. AI 문명사의 대전환을 맞고 있는 AI 시대가 되면서 빅테크조차 에너지 어떻게 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하면은 여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RE100%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100%를 주장하던 빅테크조차도 지금 그걸로는 조달이 안 되어서 지금 원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함께 탈탄소의 문제, 무탄소 에너지원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석탄 발전이라든가 LNG 발전이라든가 이런 다른 발전들,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신재생 에너지 기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탄소를 2050년까지 우리가 목표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이 절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빅테크조차도 중국조차도 원전에 다시 돌아왔어요. 원전의 문제는 그동안은 그 원전의 위험성 문제였는데 지금 원전은 외부의 전기 가동이 중단되면은 원전 내에 그 원자로가 온도가 높아져서 폭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쿠시마 문제였고 체르노빌의 문제였습니다. 새로 짓는 원전, 특히 SMR 같은 경우 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원전이 외부 전원이 공급이 중단되면은 바로 자체적으로 식게 되어 있는 그런 원전으로 안전한 원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작은 원전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언제든지 그 전기 공급을 위한 국가적인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리드 성충만 없이 거기가 필요한 곳에서 바로 지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또 에너지를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각광받게 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무탄소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남해안 지역에 우리 마산 주변 지역에 보면은 전 세계 풍력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해상 풍력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풍력 발전기 그리고 풍력의 그 플랜트 전부 경남의 남해안에서 생산합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자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풍력 터빈과 풍력과는 이런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면서도 바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AI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원을 찾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새로운 원전 기술, 안전한 원전 기술 그리고 SMR의 원전 기술이 세계 다른 빅테크와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탄소, 탈탄소 에너지원을 확충하고 새로운 안전한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세계의 새로운 추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대신 CF100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포괄적이죠. 네. 포괄적으로 아리100보다는 아리100%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겁니다. 아리100%로서는 CF 카본 프리 넷제로를 달성할지 모른다는 우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되는데 이게 AI 그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수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다시 AI 그걸 기지를 돌리는 이유는 전력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공급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막을 이용한 태양광, 수많은 풍력을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다시 SMR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년 만에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지금 그렇죠. 나서서 그렇게 나서고 있죠.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이 흑백식, 지금 체르노빌 원전하고 후쿠시마 원전하고 다른 원전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